예, 오늘 만나볼 분이 누군지 영상에서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역사를 주제로 홍보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적지 않은 문화예술인과도 그런 활동을 함께 해오셨던 분이라서 이미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담을 하려는 건 아닌데 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네. 사회부 기자 초년병 시절에 예.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정말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예.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네. 그때와 지금 그 모습이 네. 제가 좀 결례입니다만 얼굴이 똑같으십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창 예. 그 독도 관련해서 네네. 뉴욕타임즈 광고 내시고 그러면서 예. 이제 좀 언론에서 주목을 받으셨던 때라서 예.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예, 뭐 예. 정확히 반갑습니다. 기억을. 예. 아, 15년 만에 뵙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요즘은 좀 어떤 네. 홍보 활동 좀 주로 하시는지. 요즘은 예. 이제 코로나19가 풀리다 보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잘 보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들을 지금 많이 답사를 다니면서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갔을 때 우리의 역사 유적지를 좀 탐방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루트를 짜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걸 홍보하시고 네.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네. 여기를 한번 좀 들러보시라. 예. 그런 정보를 온라인상으로도 제공하기 위해서 예. 지금 오프라인으로 많은 작업을 하고 가령 있습니다. 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짧게 하나만 소개시켜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이번에 5월 달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예. 4대 의사라고 하는 조명아 의사에 관련된 의거지와 순국지를 대만 예.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대만 현지의 사람들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유적지를 지켜나가자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좀 약간은 뭐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 그 한일 관계 변화가 있었고, 네. 정부의 외교 노선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그런 어떤 한일 관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찬반 양론은 물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그 홍보 활동을 그동안 쭉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실 것도 같고, 예. 좀 어떠십니까 요즘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좋은 현상에 관련된 부분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부분이 과거사에 관련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정립이 저는 정확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도 잘 아시겠지만 기상청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 지진에 관련된 보도를 했을 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등 다양한 지금 독도 도발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토 문제는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거사와 그다음에 영토 문제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관련된 외교적 전략 투 트랙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홍보 전문가시니까 네. 제가 약간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 네네. 엊그저께 이제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는데 네. 그때 그 일본이 만찬장에서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 후쿠시마 쪽에서 나온 음식들이 이제 섞여 있어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관련 홍보 활동을 또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쭙는 건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 어떤 절박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어떤 홍보 활동을
해오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어떻게 그거를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모두들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G7 회의 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그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도 널리 홍보를 하겠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는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일단 뭐 먹어보자 캠페인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어떤 근거도 없이 일단은 먹는 게 괜찮다. 먹어보자 캠페인은 일본이 추진하는 캠페인이죠. 맞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라는 캠페인을 오랫동안 펼쳐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정확한 오염 치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는 않고 무조건 먹어도 괜찮다. 특히 예를 들어서 전 총리죠. 아소다로 총리가 그때 당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 라는 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 말만 내뱉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때 당시에 You Drink First라고 해가지고 먼저 그럼 마셔봐라. 라고 홍보 활동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 5개국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나오네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한번 그러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봐라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저게 한 몇 년 전에 그러면 네, 맞습니다. 유통시킨 홍보. 예, 지금 한 4, 5년 전에 이제 예, 시켰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다국어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계적인 여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우리만의 방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들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최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과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예. 물론 그동안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네. 역사와 관련돼서 홍보 활동에 발을 딛게 되신 건지 맨 처음에 어떤 계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뭐 앵커님 보시는 것처럼 그죠? 참 전형적인 토종처럼 생겼는데 저보고 다. 저는 토종이라고 언급해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냥 변치 않으셨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린 것뿐이고요. 그런데 다들 중국이냐 아니면 일본이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당시 우리 사회교육과목 선생님들이 늘 세계 경제 11위 대국이다. 항상 대자를 붙여서 알려줄 만큼 저는 나가서 프롬 코리아라고 외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만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음만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한번 민간 차원에서 작은 일부터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해외 나갈 때부터 트렁크를 하나 더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을 항상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도서관도 방문을 해봤는데 늘 아시아 섹션에 가다 보면 중국 책과 일본 책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 책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1970년대, 80년대 책도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사비로 제가 구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도서관에 기증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일이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입니까?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그렇게 작게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보면 2005년도에 일본에서 시마네현이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제정하면서 더 이상 이제는 조용한 외교만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세계적인 여론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좀 압박하는 전략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말 그대로 전방위적 홍보가 독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 뉴욕타임스의 최초로 자비로 독도 광고를 시게 되면서 좀 대외적으로 이런 활동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던 그 2005년, 6년, 7년 이 맞습니다. 무렵인데 초기에는 그런데 매우
뭐 네.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사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고. 네. 예. 뭐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았는데 뭐 학생 때라든지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후원을 받는 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정부기관과도 코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많은 대기업에서도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많은 한류 스타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고요. 가장 고마운 분들 중에 언급을 하라고 한다면 역시 누리꾼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면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스스로가 모금운동을 자발적으로 포털에서 펼쳐가지고요. 그때 당시 한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포털 사태의 역사가 바뀌었죠. 최단 기간 3주 동안에 최다 인원인 10만 명이 최다 금액인 2억 1천만 원을 모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멈추라는 전면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고발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한류 스타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기억하는 건 이제 송혜교 씨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도 교수님의 SNS 사진을 지금 준비를 했네요. 두 분이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송혜교 씨가 벌써 10년 넘게 교수님과 함께 그런 어떤 우리 역사 알리기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또 두 분이 이렇게 인연이 시작이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연찮은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때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가 제가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기증하던 시절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 말씀하시는 예, 루브르 박물관 아니었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뉴욕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기증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참 운이 좋게도 막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영규 씨가 그 기사를 보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해외에 다녔을 때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 함께 좀 이런 일에 교수님과 동참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바로 그때 의기투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하죠. 네,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과 그다음에 또 토론토 뮤지엄 아니면 또 보스턴 뮤지엄 이런 세계 유명 미술관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기증함으로 해서 아직도 사실 한글과 한국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외국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한글과 한국어의 존재 의무를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송혜교 씨랑은 그러면 이따금씩 연락을 하시겠네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시는 중이니까. 지금 한 13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종종 저렇게 보고 같이 셀카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주 짧게 뭐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교수님의 그런 활동이 참 개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한 것이고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독도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국에 우리 땅이다라고 알리는 그 행위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독도가 마치 한일 간의 어떤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늘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광고 캠페인을 할 때 뭐 예전에는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체 선택과 타겟을 저희가 일단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세계적 유력 매체에서 요즘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웨이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에 온라인 쪽으로 넘어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했던 부분이 역시 시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자. 그래서 광고 컨셉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짓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엔 다양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해에는 강화도라는 섬이 있고요. 남해에는 제주도라는 섬이 있고요.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이스시와 독도에 관련된 표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노출을 하고 있고요. 컨셉을 좀 바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을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실예를 들면은 포항 쪽에서 출발을 해서요. 울릉도와 독도를 돌아오는 세계 국제 요트 대회가 코리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리는 부분을
저희가 사진으로 담아가지고요. 예. 그거를 월스트리트저널 전 세계판에 광고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알리는 방법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만 만나서 좀 아쉽네요. 15년 만에 만남인데. 네네. 예.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경덕 교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